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신지요?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30대 주부예요. 저도 둘째지만 그래도 자라면서 차별 같은 건 모르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남편 역시 삼남일녀 중 둘째로 태어났는데 저랑은 경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희 시가는 서울에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연세가 꽤 많으신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사고방식이 되게 올드하세요. 무조건 장남이 최고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솔직히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제 남편은 둘째라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았더라고요. 집안 지원은 형님이 우선이었고 거기다 동생들한테는 항상 양보를 강요당하며 자라왔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한 번씩 다녔던 그 흔한 학원조차도 다녀본 적 없고요. 물론 전적으로 그것 때문에 남편이 대학에 못 가고 기술을 배워야 했다고 말하기엔 너무 비하기 심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관심이나 물질적인 도움이 가장 적었던 건 사실입니다. 대학과 별개로 지금은 잘 풀려서 다행이긴 합니다. 그치만 가족들로부터 대학 못 간 거 가지고도 차별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남편은 전부 지난 일이라면서 웃고 넘기기는 하는데 이야기만 들어도 남편이 얼마나 서운하고 힘들었을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 남편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싱크대부터 베란다 확장 공사까지 못하는 게 없죠. 비록 몸은 힘들고 위험한 작업도 많지만 그래도 남편은 늘상 웃는 얼굴로 일을 합니다. 매사에 남편만큼 긍정적인 사람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처음 남편과 결혼 생활을 시집한 건 경기도 쪽이었는데 남편과 잘 아는 지인이 동업을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에서 펜션 운영하는 사람들을 주고객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업 계획을 세웠다며 평소 성실하고 손재주 있기로 소문난 남편에게 함께 내려가자고 한 거였죠. 아무래도 제주도라는 지역 특성상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들이 워낙 많잖아요. 일주일 정도 남편은 고민을 하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직 우리 아이도 없고 자기도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자리를 확실하게 잡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제주도로 건너왔고 저도 남편을 따라다니며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도와주며 남편 사업이 자리를 잡는데 나름 도움도 주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동네는 말씀드리지 못하겠네요. 워낙 여기가 좁은 데다 소문도 금방 돌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어쨌든 제주도로 내려온 저희는 처음 남편이 기대한 만큼 엄청나게 떼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다달이 300만 원 이상 여유가 남을 만큼 어느 정도 기반은 잡았습니다. 특히 시부모님 지원 잔뜩 받아가며 좋은 학교 나와서 그래도 이름 꽤나 알려진 회사에 취직한 아주버님이나 도련님 신우보다 훨씬 형편이 좋습니다. 근데도 시부모님은 여전히 남편만 차별을 하세요.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을 가지신 시부모님은 아직도 양복에 넥타이 메고 출근하는 사무직 회사원이 최고라고 생각하시죠. 장사를 하거나 기술직에 종사하는 건 그저 못 배운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며 은근히 무시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일반 회사에 다니는 아주버님이나 도련님만 자식 취급을 하십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시부모님 당신들이 지원해줄 생각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시고 무조건 자식 탓만 하고 있으니 제가 보기에도 조금 너무하신 게 아닌가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시부모님뿐만이 아닙니다. 아주버님은 물론이고 도련님이나 시누이도 은근히 저희 남편한테만 대하는 게 뭐랄까 좋게 말하자면 편하게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나쁘게 말하면 함부로 대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언젠가 남편이 속마음을 털어놓더군요. 자기가 다른 지역 전부 내버려 두고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 제주도에 터전을 잡기로 결심한 이유 중에는 시부모님 때문에 그런 것도 크게 한몫한다고요. 좋은 사업 찬스가 있었던 것도 맞지만 자기 가족들 근처에 살아봐야 이 꼴 저 꼴 보는 것도 이제 지친다고 하면서 괜히 자기가 차별당하는 게 저한테도 영향을 주면 어쩌나 싶은 걱정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시가하고 거리 두고 싶었던 마음이 커져가던 차에 운 좋게 기회가 온 걸 망설임 없이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거리가 거리다 보니 서울에 있는 시가에 한번 가려면 정말 큰맘 먹고 가야 했기 때문에 웬만한 가족 행사는 대부분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시부모님이 별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걸 보면 저희 부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충은 알 수 있었네요. 그래도 자식된 도리를 아예 저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유야 어찌됐든 저희가 멀리 살기 때문에 직접 찾아뵙지 못하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가족 행사 때마다 돈은 두둑히 보냈습니다. 특히 시부모님이 유독 제사에 목매다시는 분들이셔서 잡다한 것들은 그냥 돈 주고 편하게 하시라고 아쉽지 않게 많이 챙겨드렸거든요.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불만이 아예 없던 건 아닙니다. 제사 문제도 그래요. 제주도에 내려오기 전에 같이 살 때는 없는 시간 쪽에서 제사에 참석을 하면 모든 게 아주버님 위주로 돌아갑니다. 저희 남편은 있던지 말던지 별 관심도 없고요. 그래서 한 번은 바쁘기도 하고 해서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쿨하게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오나 안 오나 아무 상관없다는 뜻이죠. 잠시 이야기가 다른 데로 새버렸네요. 아무튼 시가에 돈 보내드리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좋은 마음은 없었지만 이게 또 어쩔 수 없는 게 남편이 말은 그렇게 해도 자식된 도리는 다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거기다 저희 친정에도 아쉽지 않게 잘하는 편이에요. 전화도 자주 드리고 금전적으로도 시가와 형평성 있게 똑같이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때문에 시가에 돈 들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딱히 트집을 잡을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남편과 시가 식구들의 관계가 변하기 시작한 시점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나마 남편과 관계가 괜찮은 도련님이 여자친구하고 제주도 여행을 온 적이 있는데 당연히 저희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박 3일 정도 있다가 간 것 같은데 남편과 저 나름대로 극진하게 대접을 해줬어요. 시가 식구 중에 맨 처음으로 저희 집에 방문한 게 도련님이었거든요. 거기다 데리고 온 여자친구도 있으니 저는 많이 신경을 썼죠. 근데 그게 소문이라도 난 건지 얼마 지나고 나서는 시누이가 놀러 온 겁니다. 그때도 물론 잘해 먹여서 보냈어요. 그리곤 나중에는 아주버님과 형님네가 시조카드를 데리고 방문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신우랑 형님이 둘이서 알게 모르게 제 뒷담화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이유야 뻔하죠. 가족 행사 대부분 바빠지고 시가 방문도 안 한다는 이유였죠. 그냥 그런가 보다 대신 내 앞에서만 안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무시하고 살았는데 이상하게도 두 사람이 제주도를 다녀간 뒤로는 부쩍 저한테 연락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일 사이가 안 좋았던 게 바로 아주버님이었는데 눈치를 보아하니 전보다 훨씬 자주 연락하고 사이가 좀 좋아진 듯 보이더라고요. 순진하게도 저는 남편이 자기 가족들을 진심으로 싫어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그러더군요. 가족들하고 좋은 관계로 지낸다는 게 이 정도로 마음이 든든하고 기분 좋은 일인 줄은 몰랐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한편으로는 얼마나 그동안 서러웠는지 한 번에 짐작이 되기도 하고 남편이 행복해하는데 덩달아서 저도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가끔씩 시가족들이 놀러 올 때마다 저나 남편이나 더 잘해준 건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잊을만 하면 저희 집에 방문을 하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1박이던 2박이던 아무튼 간에 푹 쉬다 가게 최선을 다했죠. 다들 제주도가 이렇게 좋은 곳인지 몰랐다며 저희 부부를 얼마나 부러워하던지요. 하지만 방문 횟수가 늘어갈수록 마냥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저한테도 오빠가 두 명이 있어서 휴가철이면 부모님 대동하고 와서는 며칠 머무르다 가거든요. 그런데 저희 친정 식구 같은 경우에는 저 힘들까봐 새언니들이고 오빠들이고 서로 도와주겠다고 난리예요. 물론 저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일단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럴 시간에 구경이라도 조금 더 하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시가 식구들은 무슨 저희 집을 펜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식비며 숙박비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설거지나 상 차리는 거 정도는 같이 해주는 게 상식이고 예의 아닌가요? 근데 저희를 무슨 사용인 부리듯이 대하는 게 슬슬 눈에 거슬리는 겁니다. 특히 아주버님과 형님네는 그 정도가 심했어요. 매번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짐을 풀어놓지도 않고 저한테 조카들만 맡기고는 휑하니 나가버립니다. 그리곤 하루 종일 쏘다니다가 밥때가 되면 그제야 들어오죠. 남편은 식구들이 놀러 오더라도 보통 출근을 해야 하니 이러한 속사정은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아주버님네에 비하면 도련님이나 시누이는 그나마 덜하긴 했지만 도낀 객낀이고요. 처음엔 진심으로 환영했던 제 마음도 어느새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 하나만 보고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바보 같은 남편은 자기네 식구들이 놀러 오면 그저 기분이 좋아서는 어쩔 줄을 몰라 했거든요. 그동안 받지 못한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동하는 것처럼 보여서 저도 한번 참아보기로 한 거고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저희 남편, 우리 가족들한테 정말 정말 잘합니다. 특히 친정 부모님을 얼마나 챙기는지 몰라요. 아마도 자기 부모님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저희 부모님한테서 채우려는 것처럼 늘 안부 전화드리고 기념일은 기본으로 챙기죠. 거기다 명절에는 시가에 얼굴 잠깐 비추고는 곧바로 저희 집에서 명절 끝날 때까지 있다고 오거든요. 아무튼 자기 집보다 저희 집에 더 잘하는 남편이 좋아하는데
제 기분이 나쁘다고 중간에서 초치기가 싫더라고요. 물론 시가 식구들을 보고 있자면 자기들 필요할 때만 남편에게 접근해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단물만 쪽 빨아먹는 기분이 들긴 했어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시가 식구들과 틀어지는 사건이 생겼는데 여러분 혹시 한때 유행한 제주도 한 달 살기라고 들어보셨나요? TV나 인터넷에서 한창 유행하던 거였는데 그게 화근이었던 거예요. 다른 식구들도 그렇긴 했지만 특히 형님은 저를 유난히 부러워했었습니다.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이렇게 경치 좋은 데서 유유자적하게 지내면 소원이 없겠다면서 저더러 그러는 겁니다. 동서는 매일매일이 여행하는 기분이겠다고요. 철이 없어도 무슨 저런 철없는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기들한테나 이곳이 여행지지 저한테는 터잡고 사는 고산입니까? 남편 일 도우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 다들 한 번쯤은 가봤다는 유명한 관광 명소에도 아직 다 못 가봤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부럽다느니 여기서 신선노름하며 편하게 사는 제가 제일 부럽다느니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버님하고 형님이 크게 싸워서 별거 상태로 들어갔다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부부가 살다 보면 이런 일저런 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별거하는 이유로 든 게 바로 저희 부부였다는 게 문제였죠. 듣자 하니 얼마 전부터 형님이 아주버님한테 자꾸 히스테리를 부리더래요. 서울 사는 게 너무 갑갑하고 힘들다며 제주도 가서 한 달만 살고 싶다고 조르더랍니다. 근데 그맘때쯤 아주버님 회사 상황이 안 좋아져서 단축근무에 재택근무까지 하고 있던 아주버님이 폭발을 한 거죠. 가뜩이나 돈 없어서 짜쳐 죽겠는데 그게 무슨 팔자 좋은 소리냐고. 그럴 정신머리 있으면 나가서 생활비라도 벌어오라고 했답니다. 형님이 제주도로 내려와 한 달 동안 집을 비우게 되면 외벌이의 육아까지 독박 쓸 게 뻔하니까요. 하지만 포기를 모르는 형님은 끝까지 제주도에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다 심지어 제 남편이랑 아주버님과 비교까지 했다고 해요. 돈도 쥐똥만큼 벌면서 당신 동생의 반만큼이라도 닮아보라고 그까짓 허울만 좋은 회사 다닐 바엔 지금이라도 동생한테 기술 배우라고 악담을 퍼부었다 하더라고요. 그 후로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결국 별거까지 가게 된 거죠. 근데 자기들이 지지고 볶고 싸운 걸 왜 우리 탓을 한답니까? 제주도에 자리 잡고 살고 있는 게 무슨 잘못이라고 아주버님은 저희 부부 때문에 형님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다면서 나중에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전부 저희 책임이라대요. 억지도 이런 억지가 어디 있을까요? 남편도 그게 무슨 헛소리라며 그딴 소리 할 거면 다신 전화하지 말라고 하곤 그냥 무시하고 넘겨버렸어요. 그 후로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궁금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몇 달 후 아버님한테 벼랑간 전화가 오더니 정말 황당한 소리를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보고 제사를 가져가랍니다. 들어보니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지금 이혼 직전까지 가게 되었다고 아주버님네를 저 모양 저 꼴로 만든 게 저희 책임다 하는 거예요. 저는 비록 저희가 멀리 살아서 제사 참석은 거의 못하지만 매번 금전적으로는 넉넉하게 보내드리지 않았냐. 근데 갑자기 무슨 제사를 가져가라고 하시냐 물었더니 저희가 제사를 가지고 오면 큰며느리도 제사나 명절 때마다 그렇게 좋아하는 제주도 구경을 할 수 있으니 그러며 다시 부부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결국 시부모님 눈에는 여전히 장난만 보였던 거죠.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왔는지 옆에서 남편이 나타나서는 제가 들고 있던 전화기를 뺏어가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지 말라고 아버님한테 곧바로 일침을 날리네요. 형네가 그렇게 된 게 왜 우리 탓이냐. 우리한테 잘못이 있다면 그래도 가족이라고 올 때마다 맛있는 거 해다 바치고 편하게 지내다 갈 수 있게 노력한 거밖에 없다. 아주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형이 이혼을 하던 말던 내가 알바 아니고 지금까지 장난만 끼고 살았던 것도 부족해. 또 나한테 무슨 희생을 바라신다면 이제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겠다고 선언을 하더군요. 앞으로 이런 걸로 연락하실 거면 안 받겠습니다. 혹시라도 제사 준비할 며느리가 없어서 문제인 거면 그냥 그 제사 없애버리랍니다. 애초에 우리 집 조상님들 제사를 왜 남의 집, 딸을 가지고 지내려고 하시냐. 그리곤 남편은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솔직히 가족들 앞에서 맨날 희생만 하는 착해 빠진 둘째인 줄로만 알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시원하게 하는 남편을 보며 은근히 든든하더라고요. 남편한테 괜찮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더니 처음부터 차별하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일 줄은 자기도 몰랐대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 집구석 지갑 노릇하는 것도 지긋지긋하다며 차라리 속 편하게 그 어떤 기대도 안 하고 포기하고 살 거라더군요.
솔직히 남편이 가족들하고 완전히 척지게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지만 그 문제는 최대한 남편 뜻에 따라주려고요. 필요 이상의 조율은 저도 안 하고 싶네요. 아무튼 장남이던 차남이던 자식은 다 같은 자식들일진데 왜들 그렇게 장남장남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소중한 시간을 제 사연 읽어주시는데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